경기 용인시을 손명수입니다. 이한준 사장님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오늘 LH가 지금 많이 어렵죠. 그렇습니다. 수입은 대폭 줄고 지출은 늘어나고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는 LH에 계속 여러 가지 과제를 지금 맡기고 있고 사장님도 내색은 못하시지만 힘드시죠? 저는 지금 LH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차분히 한번 좀 짚어보고 지속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먼저 돈 버는 거 좀 보겠습니다. LH 기본적으로 택지 개발에서 돈을 버는데 보시면 21년도에 5조 6천억으로 정점을 찍고 23년도에는 437억 영업이익 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그죠? 다음. 결국 땅을 팔아야 되는데 토지 계약했다가 해약한 건수가 24년의 경우에 보시면 646필지 계약했다가 462필지가 해약됐어요. 예. 분양대금 미납액도 19년 비하면은 23년, 24년 거의 3배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있는 자산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자산 매각 21년 이후 딱 한 건 했습니다. 오리 사옥 16회 유찰됐고요. 사장님도 여기 여러 차례 의지를 밝히셨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다음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비용을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운영 LH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여기에서 손실이 누적되고 있죠. 예. 근데 그게 2018년도에 손실률이 75%였던 게 23년도에는 141.8%. 점점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예, 앞으로 예. 더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비용이 늘어납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자 부담 부채, 이자를 갚아야 되는 부채도 계속 늘어서 지금 88조 넘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28년도가 되면 부채 비율이 238%가 될 것 같다. 예.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는 406조 정도가 예상되는데 그 중에 회수는 한 310조 될 것 같다. 그럼 한 100조 적자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LH에게 맡겨진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용산공원 개방, 1기 신도시 재정비, 신규 국가산단 조성, 전세 사기 등 PF 사업장 매입, 부실 사업장,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 제공, 비아파트 무제한 재입, PF 부실 사업장 매입이나 비아파트 무제한 재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많아요. 예. 이거 무슨 LH가 건설 경기 부양하는 기관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이걸 사주는 게 맞느냐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장님? 이 많은 것들? 어려움이 물론 있지만 당초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2027년도 부채 비율을 저희한테 208%까지 맞추라고 한 것을 2028년에 2%로 좀 늘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경기 변동에 따라서 상당한 네, 사장님 제가 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저 질문을 하고 나중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부동산 LH가 기본적으로 택지 개발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나머지 사업들을 메꿔야 되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사실상 부동산 무한 상승기가 끝났고 신도시 개발도 더 이상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상 돈 벌 길은 막막한데 돈 쓸 일은 지금 이렇게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데 기승전 LH입니다. 일만 터지면 LH. 어떻게 이걸 감당하실지 힘이 우려가 됩니다. 다음 좀 보겠습니다. 주거복지 사업이 LH의 본연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아까 다른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주택 공급도
지금 현 정부에서 270만 호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중에 LH가 책임져야 될 게 약 100만 호인데 지금 거의 반이 지났는데 고작 13% 달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주택 착공도 거의 안 되고 있죠. 다음 건설 임대 공가도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1%대에서 지금 5%대까지 늘었어요. 이거 지금 그러면 위치가 잘못되었거나 수요가 필요한 곳에 지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예. 좀 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LH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동산 무한 상승기가 끝났고 부동산 대전환기인데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을지 주거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본연에 해야 될 기능이 많은데 과연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겠느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좀 오늘 꼭 아니더라도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이요. 이것까지 마저 질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다음. 요즘 전세 사기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LH도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LH 전세 임대 보증금 미반환건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690건이었던 게 지금 작년에는 1727건. 다음. 사고 임대인을 보시면 5건 이상이 92건에서 심지어는 20건, 30건, 50건 이상 사고를 낸 사람도 있어요. 이건 거의 그냥 작정하고 해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허그에서 악성 임대인은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건 국토부가 관리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임대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한테는. 예. 이건 당연히 이제 떼먹을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 한 20명을 LH가 이 사람하고 전세 계약을 했어요. 같은 국토부 기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뻔히 알면서 떼일 게 뻔히 알면서도 전세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좀 기가 막혀서 알고는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명수 의원님께서 LH의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이 상당수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특히 LH는 택지 개발을 위주로 해서 커온 기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2030년경이 되면은 택지 개발도 한계에 도달될 거다. 그래서 그 전에 LH는 미래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정부가 그 재정 보조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지금 임대주택 매입임대와 관련해서 지금 10만 호 금년 내년에서 공급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부채 요인으로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H가 현 단계에서 공적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부분은 사명감을 갖고라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이로 인한 공공임대가 늘어나고 또 공공임대 주택이 노후화되면 될수록 유지 수선비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인 재정 구제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성 임대인과 계약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LH는 전세 임대 보증과 관련해서 SIG로부터 악성 임대인 내역을 매주 통보받아서 계약 전에 확인을 하고 그런 악성 임대에 대해서는 계약 금지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없이 나이, 성명, 제한된 정보 공개로 동명이인 존재 등 일치 여부 판단이 곤란한 부분이 있으나 국토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GI 보증보험하고 지금 계약하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드린 거는 허그에서 악성 임대인으로 지금 홈페이지에 아예 그건 공개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과 한 20건 정도가
그 악성 임대인과 LH가 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담당자가 예. 정말 실수를 했든지 이거는 그것만 한 번만 찾아봐도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건 당장 챙기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철저하게 바로 필요한 게 있으면 즉시 좀 고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기 용인을 손명수 의원입니다. 이렇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PPT 다음 장. 예, 그거 띄워주세요. 예, 사장님, 예, 그 용인 하갈에 예, 군부지 위탁 개발 사업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작년 12월에 대상지가 선정이 됐고 올해 8월에 LH 내부 경영 투자 심사도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황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이제 기재부에서 국유지 위탁 개발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금년 8월에 내부 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연내에 기재부의 위탁 개발 승인을 득하고 26년 말 도시개발 그 인허가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27년에 착공해서 29년에 사업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예. 여기 지금 도면에 보시면 여기 좀 보이실 텐데 그 도로변에 기흥 1중학교라고 예, 여기가 지금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이걸 지금 중학교 설립을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26년 9월에 개교 예정인데 아까 저출생 때문에 학교가 지어지지 못하는 지역도 많은데 용인은 지금 행복한 고민입니다만은 인구가 계속 늘어서 학교가 지금 과밀해서 학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학교를 추가로 짓기로 했고 이거는 지금 26년 9월에 개교 예정으로 지금 이게 큰 문제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군부대 이전 부지에 덜렁 중학교만 들어가게 되면 이 주변 지역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지가 않고 예,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행정복지센터나 파출소 같은 그런 공공기관도 들어올 예정이고 또 일부 근린공원 그리고 공동주택도 일부 들어올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약 3년의 시차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더라도 예, 예, 그렇게 되면 이 중학교 주변 그 환경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사실 시급하게 좀 빨리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이거를 29년 6월 지금 완공 계획으로 있잖아요. 예, 이거를 더 땡기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잘 챙겨 주셔서 적어도 이게 계획보다 늦어지면 3년 동안의 텀만으로도 지금 학교 주변 환경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더 늦어지게 되면 굉장히 이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십시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도권에 착공 대상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착공 대상지, 주택 착공 대상지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당길 수 있다면 최대한 당겨서 말씀하신 대로 29년 그 준공 일정 이전에 준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당길 수 있다면 그 너무 좋겠고요. 적어도 계획보다 늦어지는 일은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택관리공단 사장님. 예.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예.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주거복지사 얘기인데요. 예. 지금 이 영구 임대주택 내에 보시다시피 이 수급자, 독거세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주거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이요. 그리고 고령층이 거의 76% 이상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구 임대주택 내에서 자살, 고독사, 안전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거복지사 너무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23년도에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3년도에 전년도 대비 많이 늘긴 늘었어요. 112명으로.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한 사람당 1225호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거는 뭐 형식만 되지 전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1단지 1주거복지사의 일률적인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서울 중계 구단지에는 한 명이 2,700세대, 충남 천안 성정에는 한 명이 504세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일률적인 이 기준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그리고 자격증 취득자 수는 꽤 되는데 영구 임대주택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112명밖에 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 장. 우리 지금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에 하나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주거복지사가 제 역할을 한다면 그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취약계층들 지금 자살도 많고 고독사하고 그러시는데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배치 기준 일률적인 1단지 1명 이거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보다도 500세대에 한 명도 사실 저는 작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명이 500세대를 관리하겠습니까? 좀 실효적인 이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사실 한 명의 인건비가 그렇게 클 것 같지도 않은데 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그러시죠. 같습니다. 주거복지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111개 단지에 1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그 저희 인건비를 LH하고 정부가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현장을 직접 가봤을 때 이 주거복지사들이 근무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 저희 그 나름대로 없는 데는 컨테이너 빈 컨테이너로 갖다가 업무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만들어 줬는데 문제는 정부에서도 이 주거복지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그 인력 중원 배정이 여의치 않아서 상당히 저희들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 인력 중원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